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그 SDXL이라고 하는 그런 환경을, 개발 환경을 아마 발표를 드릴 건데요. 그래서 뭐 SDXL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액셀러레이터라고 하는 준말을 써서 저희들이 이제 SDX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요즘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몇 개 있죠.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데 저희들이 이제 오늘 그 초점을 맞춘 부분은 바로 그 빅데이터에서 가장 많이 그 활용도가 높은 이런 데이터 센터 쪽을 굉장히 많이 그 자이링스에서는 주력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내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고객사들도 이미 미국에서는 그 대부분의 그 포털 컴퍼니들, 예를 들어서 구글이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액티비티가. 그래서 국내에도 그 이 데이터 센터라는 거 뭐 보시면 이 서버가 정말 이렇게 엄청난 서버가 들어가야지 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다루는 곳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많은 고객들하고 고객사들과 얘기를 해서 국내에서도 이제 그 한 두 개의 포털 회사에서 이미 그 저희 자이링스 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내 포털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각 포털에서도 이제 자체 개발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일부 시스템을 수입해오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잘 설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것에 이제 마켓 챌린지라고 하는 부분이 마켓에서 정말 원하는 것,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로 한 부분이 이제 그 고성능 솔루션.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도 포털 사이트 가서 자기가 찾고자 하는 어떤 단어를 눌렀을 때 빨리 찾고 많은 데이터량이 들어와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궁극적인 목적은. 그렇기 때문에 하이 퍼포먼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날 요구하는 거는 근데 또 하나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 퍼포먼스를 많이 올리다 보니까 이 파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이제 그 CPU를 가지고 쓸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GPU, 제너럴 퍼포먼스를 가지고 쓰는 이런 두 가지 솔루션이 있는데 실제로 중요한 부분들은 이 파워 실링, 그러니까 이 파워에 대한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서버가 무작정 퍼포먼스를 올리어서 파워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조사해본 바로 인하면은 이 스탠다드 서버가 이제 보통 요구하는 게 한 서버당 25W 미만 정도의 그 성능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는 건 여러 가지 이미지를 뭐 인식한다든가 스피치를 한다든가 이런 인크립션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서버의 용도가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에. 그래서 한 뭐 10만 위 정도.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큰 서버로서 뭐 오일 앤 가스 이런 부분들 또 파이낸스 그다음에 DNA 이거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죠. 이 부분은. 그래서 오일을 어떻게 분배하고 가스를 어느 집에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엄청난 데이터량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는 보통 파워가 100W 이상 되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워를 무작정 소화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어느 정도의 파워에 대한 그 실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솔루션이 CPU나 GPU 솔루션인데 그 이유가 이제 프로그램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어차피 그 프로세서 안에서 그 랭귀지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파워가 굉장히 그 퍼포먼스 대 파워 비율이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퍼포먼스나 파워 이런 거 비교해 보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그런 레이턴시나 이런 트루풋을 얻기 위해서 그 디바이스, 그 서버에 대한 필요를 보면은 한 100W 이상 정도 돼야지만 정말 원하는 퍼포먼스,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가질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이링스가 이제 FPGA 솔루션을 저희들이 여기다가 이제 낸 이유가 뭐냐면 여태까지 FPGA가 굉장히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뭐 병렬 처리라든가 스피드나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DSP 이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FPGA를 가지고 이런 서버에 적용하기에는 그 개발 환경 자체가 굉장히 프로그램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면 HTL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개발한 이 툴에 대한 개념이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그 FPGA 쓰므로 해서 저희들이 그 이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CPU나 GPU에 비해서 한 20에서 25배 정도의 퍼포먼스, 와트당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50배 내지 75배의 레이턴시 임프루먼트가 있어요. 그리고 항상 그 하이레벨 IO 인테그레이션, PCI 익스프레스나 이런 건 하드코어로 들어가 있으니까 훨씬 더 관리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그래서 자이닉스가 이러한 어떤 프로그래밍 이런 부분만 잘 해결한다 그러면 지금 기존의 CPU나 GPU를 쓰는 솔루션보다도 훨씬 더 그 저전력의 하이 퍼포먼스를 구현할 수 있게 된다는 걸 저희들이 이해를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실질적인 데이터를 어떤 그 서치 알고리즘 액셀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하는데 자이닉스의 FPGA하고 엔비디아의 K10이라고 하는 그 GPU하고 그다음에 인텔의 제어원 칩 3개를 비교를 한 건데 이건 저희들이 비교한 게 아니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이두라고 하는 그 중국의 포털 회사가 있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자기들 시스템을 설계하면서 실제로 데이터를 뽑아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미드레인지 FPGA, 우리 킨텍스가 이룰 수 있는 게 한 375기가플롭 정도의 성능을 이뤘고 그 실제 시스템에서 한 10에서 20W 정도의 파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스탠다드 서버가 한 25W 미만 정도의 스펙을 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킨텍스로 하면 한 10에서 20W 정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다양한 그런 서버에 적용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기존의 CPU나 GPU 서버에 비해서 여기 있는 데이터와 같이 여기 그 녹색이 이제 저희들 FPGA고 그 다음에 빨간색이 엔비디아의 GPU 그 다음에 CPU가 이제 이 정도. 그래서 파워적인 면에서 굉장히 이 22배나 더 빠른 그런 성능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바이두에서 자기들 시스템을 설계하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칩 2014 프로세싱이라는 곳에서 발표를 해서 이 데이터를 저희들이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FPGA를 적용하는데 가장 큰 배리어가 이제 뭐냐? 문제는 이제 와트당 어떻게 그 서버 회사에서 필요한 빅데이터나 데이터 센터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와트당 얼마나 하이 퍼포먼스가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아까 프로그램 하기가 어렵다고 그랬는데 자이닉스의 그 코드를 HTML로 하기 굉장히 노력이 많이 들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순수하게 소프트웨어의 개발 환경을 맞출 수 없다는 게 하나의 큰 저희들이 여기 필요로 함으로써 고객사가 필요로 함으로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또 하나 문제는 어떻게 쉽게 업그레이드 이 부분이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큰 숙제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솔루션을 어떻게 저희들이 제안을 했냐. 그래서 이제 아키텍처를 최대한 그 컴파일을 FPGA에 맞게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자이닉스 FPGA에 맞는 그런 아키텍처를 가지고 최대화해서 그러니까 최적화한 그런 컴파일러를 저희들이 만들게 됐죠. 두 번째, FPGA 하드웨어에 대한 그 플로우를 전부 다 소프트웨어 처리함으로 인해서 소프트웨어상으로 하나의 환경 하에서 소프트웨어 워크플로우로 다 개발할 수 있게끔 됐어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CPU나 GPU가 가진 그런 어떤 개발 환경하고 거의 유사하게 조건을 맞춰준 거죠. 그래서 기존의 CPU나 GPU를 쓰던 유저들이 쉽게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툴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런타임 저희들이 자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얼마 전에 저희들이 발표했던 그런 이 리컨피그러블을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파셜 리컨피그레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부분적으로만 어느 한쪽은 돌고 있고 일부만 저희들이 컨피그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테크놀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이 이런 I/O 같은 네트워킹 인터페이스가 항상 동작하고 실질적인 다른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솔루션을 마련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발표드리는 게 사실 여태까지 자이닉스가 발표했던 기술들을 다 종합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파셜 리컨피그레이션이라든가 그 다음에 비바도 하이레벨 신시스라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툴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저희들이 이번에 그 소프트웨어 디파인 엑셀러레이터를 그 발표를 개발 환경을 발표를 드리는 건데,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아키텍처가 FPGA에 맞게끔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옵티마이즈해서 컴파일러를 저희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CPU, GPU에 맞게끔 된 그런 그 툴들은 지금 많이 나와 있죠. 근데 FPGA가 접근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결국은 FPGA의 가장 그런 구조적으로 가장 그런 최적화시키는 그런 컴파일러를 자이언스가 이번에 만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CPU와 GPU와 같은 그런 환경.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수하게 소프트웨어만 가지고 모든 개발을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리얼타임으로 그 리컨피규레이션 할 수 있는 어느 한 일정 부분을 재컨피규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게 쉬워지게 된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자, 그래서 좀 더 이제 그 특성을 좀 깊이 가다 보면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그 C 플러스 오픈CL이라고 하는 이런 기존의 하이레벨 랭귀지로 써 있는 부분들을 저희 비바도 그 하이레벨 신세시스를 통해서 바로 쉽게 HTML을 바꿀 수가 있는 그런.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와트당 한 25배 정도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그런 그 솔루션이 됐어요. 저희 FPGA로 하면. 좀 더 이제 자세히 그 하나하나 그 살펴보게 되면 어떻게 구조적으로 옵티마이즈된 컴파일러를 만들 수 있느냐 했던 게 이제 바로 이제 그 여러 가지 인풋 타입이라고 이제 저희들이 그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인풋이라고 하는 건 C로 쓰여지거나 C 플러스, 오픈CL로 이렇게 세 개의 랭귀지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가장 효율적인 그런 시스템이 되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다는 건 저희들이 비바도 하이레벨 시스템의 테크놀로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아키텍처 상으로 가장 최적화된 그 병렬 처리라든가 이런 파이프라이닝 이런 부분들을 FPGA에서 쉽게 구현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아주 브로드한 레인지의 컴파일러 옵티마이제이션 할 수 있어요. 메모리나 데이터 플로우, 이런 루프 파이프라인인가 이런 부분들을 가장 옵티마이즈해서 구조적으로 가장 최적화된 컴파일러를 저희들이 만들 수 있었다는 게 제일 세 가지 중에 가장 큰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보면 FPGA 컴피티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저희 경쟁사 대비 저희들이 퍼포먼스나 리소스의 이피션시가 한 3배 정도, 3배 이상 큰 그런 부분들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데이터들이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 CPU와 GPU에 대한 개발 환경. 그래서 이제 여기를 보시면 이제 한눈에 다 보실 수가 있어요. 현재 저희들이 그 SDXL이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픈CL이나 C 플러스로 되어 있는 이런 하이레벨 그 랭귀지의 코어를 SDXL이라는 그런 소프트웨어 툴 안에 컴파일러가 들어있고, 디버거, 그 다음에 프로파일러,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까지 저희들이 제공하는 게 있어요. 저희들이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도 있고, 서드 파티에서 제공하는 그런 라이브러리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FPGA 베이스 악셀레이션 보드라고, 이것도 이제 제 서드 파티에서 공급하는 이런 보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소프트웨어 툴과 이 보드들과 또 그거를 실제로 이 서버, 메인 그 베이스 서버하고 PCI 인터페이스로 연결할 수 있죠. 그래서 자이언스 FPGA는 PCI 인터페이스가 종류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뭐 이미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C나 C 플러스의 코드 베이스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이 그 CPU나 GPU 갖고 있는 그런 개발 환경, 소프트웨어 워크플로우로 해서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X86의 에뮬레이터 같은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FPGA 하드웨어나 이런 부분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비저블리티, 그러니까 눈에 보일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표현을 해줘요. 이따가 이제 우리 정 부장 세션에서 데모를 보여드릴 거거든요. 비디오 데모를. 그래서 그때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비주얼하게 나타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런타임 익스피리언스를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시면 지금 현재 그 호스트가 있고 그걸 PCI 인터페이스로 그다음에 이게 자이언스 FPGA입니다. 울트라 스케일 FPGA로 그다음에 메모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있는 인터페이스는 항상 고정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걸 잘 보시면 여기에 1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 부분을 인터페이스를 다 고정시켜 놓고 이 안에를 다시 리컨피그레이션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얼타임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쉬워진 거죠. 그래서 바꿀 수 있고요. 2에서 3. 그래서 지금 숫자가 변하는 모습을 보셨죠? 그래서 아까 1에서 2에서 3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은 픽스된 부분이고 컨피그레이션이. 그래서 이 부분을 리컨피그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 항상 리얼타임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서 요구하는 그런 온디맨드 로더블 엑셀레이션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는 언제 메모리 인터페이스나 이더넷 그 다음에 PCIe랑 이런 부분들은 항상 그대로 고정돼서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바꾸고 싶은 이런 부분들 코어 영역들은 항상 리컴퓨터를 해서 구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전체를 한 번에 눌러 볼 수 있는 부분. 자이링스가 지금 어디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소프트웨어 툴을 저희들이 이제 제공을 합니다. 제공을 하면 여기 랭귀지를 C나 C++나 오픈CL 이런 부분들의 환경 속에서 굉장히 쉽게 하이레벨 신세시스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보드가 이제 아까 이 부분 아까 제가 바로 전 장에서 말씀드렸던 바로 이거죠. FPGA 베이스 악셀레이션 보드라고 하는 부분이 아까 그 준비됐던 보드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밍 툴, 그 다음에 프로그램 플레이 보드라고 얘기하죠. 요 보드들이.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인하우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나 서드 파티의 라이브러리, 저희와 파트너 회사를 가지고 있는 라이브러리를 한꺼번에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제공함으로 해서 기존의 CPU나 GPU를 프로그램하던 그 개발자들한테 똑같은 거의 비슷한 환경의 모든 걸 다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훨씬 더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조금 더 그 3배의 퍼포먼스를 저희들이 가졌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어플리케이션을 두 가지로 이제 나눠봤어요. 이 두 가지 예를 하면 컴프레이션 압축했던 벤치마크하고 그 다음에 비화, 인크립션 했던 그런 벤치마크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이제 트루풋하고 이제 저희들이 그 영역이 있죠. 이 FPGA 영역인데 핸드 코드로 RTL을 짰을 때를 1로 기준으로 삼는다면 저희들이 그 SDS 엑셀 환경 속에서는 저희들이 똑같은 비율, 트루풋은 1이라고 보는데 다른 FPGA 오픈CL 소프트웨어로 한다 그러면 한 0.3 정도.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3배 정도의 효과가 더 있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영역상으로 보면은 이건 이제 리소스의 영역이죠. 리소스의 영역은 트루풋은 클수록 좋고 리소스는 작을수록 좋은 거죠. 훨씬 경제적이잖아요. 리소스가 적게 차지한다 그러면은 내가 더 많은 디자인을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RTL로 짰을 때를 1이라고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SDL 엑셀로 짰을 때는 0.9 정도, 한 10% 정도 감소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회사는 이게 3 정도, 3배 정도 늘어나요. 오히려 경쟁사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서 요걸 그게 이제 컴프레션 벤치마크에 대한 부분이고, 저희들이 인크립션 벤치마크를 보면은 두 개의 비교를 1과 2로 기준을 봤을 때 트루풋이 한 1.2 정도, 20% 정도에 향상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거의 똑같은, 경쟁사는 똑같은 정도의 숫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에어리어를 봤을 때는 1.25, 그 다음에 여기 대신에 여기는 한 5배 정도의 리소스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만큼 FPGA 영역을 더 많이 차지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종합해 보면 전체적으로 한 3배의 퍼포먼스와 리소스 이피션시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배의 퍼포먼스 대비 경쟁사의 컴프레션 모드, 그 다음에 4배 정도의 작은 그런 리소스를 차지하고 파워는 한 4분의 1 정도 파워의 인크립션 모드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게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의 전체 이제 종합적인 자이링스 대비 경쟁사
경쟁사라고 하면 이제 CPU와 GPU를 기존에 쓰고 있던 그런 거를 봐서 이제 저희들이 컴피티션이라고 말씀드린 거고, 네, 또 하나의 컴피티션은 이제 그 FPGA 다른 그 저희들 경쟁사는 오픈CL밖에 없어요. C나 C2 플러스는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CPU나 GPU로 그 개발 환경을 만들 때는 이 개발하기 굉장히 쉬워요. 대신에 이쪽에 파워 영역으로 본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파워를 많이 차지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또 한편으로는 RTL 그 핸드 코드를 했을 때는 퍼포먼스 대 왓등은 굉장히 좋지만 사실 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개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 축에 있다면 우리 경쟁사가 이 정도. 그러니까 이 퍼포먼스나 어떤 그 소비 전력에 비해서는 조금 더 줄어들긴 하지만 CPU나 GPU보다는 훨씬 더 나아요. 하지만 포지션상으로 이 정도에 그 머물거든요. 자이링스의 SDXL은 퍼포먼스 면이나 여기 그 와트당 퍼포먼스 면이나 그 다음에 개발에 대한 환경 얼마나 쉽게 개발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저희들이 포지션이 여기에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자이링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쟁 대비, 그러니까 CPU, GPU, 그 다음에 저희 경쟁사의 FPGA 대비 이 정도 퍼포먼스를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SDXL에 대한 어베일러비티 환경,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엑셀러레이터의 환경을 현재 그 얼리 액세스에 그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커스터머가 원하면은 좀 먼저 이렇게 얼리 액세스 할 수 있는 환경까지 돼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알고 싶으면 저희 그 월드와이드 자이링스.com에 SDXL에 들어가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발표는 저희가 이걸로 마치고 아마 그 비디오 데모를 보시면서 조금 더 눈으로, 사실은 이게 툴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받아들이기 좀 힘든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좀 시각화해서 비디오를 보시면서 좀 더 이해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